아빠 요즘에 유행하는 참교육 봤어? 요즘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나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 학창 시절 때는 되게 학생 인권이 되게 바닥이다. 그래서 학생 인권을 막 올려야 된다 하면서 학급 회의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뉴스에 이런 게 뜨는 거야.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정말 학생들이 교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나는 많이 이렇게 뉴스에서 접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교권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가 이어나가고 있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참 학생 인권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하고 교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이제 학생 인권이 또 무너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뭔가 학생 인권도 좀 보장을 하고 교권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참 그 중간지대에 적당함을 찾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빠의 생각이 너무 궁금했어. 그래, 그 아빠도 이제 참교육을 몇 편 봤지만은 그게 일단 화제가 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사실 약간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정이 첫 질문이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네. 보면 일단은 아까 수정이의 질문에 아빠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거지. 굉장히 옛날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데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야.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그래,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아빠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뭐 그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치게 너무 정치화가 되어 있어. 이거는 맞아. 뭐냐면 정치 세력들이 너무 개입을 하면서 자기 진영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용어부터 정의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었지. 교육감 선거가 있었지.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 누군지,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 근데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치, 막 열을 올리잖아. 왜 그래? 자기 진영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미래에 어떤 자기 지지층 확보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 이게 왜 문제를 일으켰냐면 아마 학생 인권이라는 그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거의 2010년도인가 11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지. 그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어떤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은 누가 탄압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그치. 그런 대상이 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그 학생 인권을 탄압을 했다는 뜻이지. 개인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폭넓은 계층을. 그 누굴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순 없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탄압을 했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근데 학생 인권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군가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학생 인권을 누군가 탄압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상대편은 누가 될까? 선생님이 되지.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국가인 적이 있었지. 이때는 국민들의 인권이 탄압됐다고 얘기를 하지. 독재자가 국민을 어떻게 탄압할 수가 있었을까? 혼자서? 아니지.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탄압, 인권을 어떤 유린을 하냐면은 독재자가 국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거야. 그치. 시스템이 있어야 돼. 독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냥 일대를 독점할 수 없어. 그럼 다시 질문하자.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스템을 갖춰서 학생들을 탄압한 적이 있을까? 그거는 없지. 없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치. 문제 있는 교사들이 분명히 있어. 제일 학생 인권에 그걸 얘기하면서 뭘부터 얘기했어?
심한 체벌을 심하게 하는 교사, 폭력적인 교사,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학생 인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야. 교사 개인의 문제라고. 그런 개개인의 교사 그렇게 나쁜 개개인 교사의 문제라는 교사의 거지. 문제인데 그치. 마치 어떻게 학생 인권 보호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학교라는 어떤 시스템 교사들이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꾸려서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꼭 탄압한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건 뭐냐 하면은 현실이 왜 크게 왜곡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 방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가 대다수였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생각해보면 또 대다수라고는 또 할 수가 없어. 그냥 정말 그런 특정 몇몇의 교사들인 거긴 해.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7, 80년대에도 사실은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력하는 걸 행사하는 교사보다는 걔도 체벌하는 이유가 있었어. 어느 정도는. 이게 물론 그때도 가혹하게 체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 이게 맞아. 근데 자꾸 얘기가 이렇게 하려면 아빠 꼭 체벌 찬성론자처럼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은 균형 있게 우리 현상을 학교라는 거기를 공간을 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학생 인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조직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학생을 탄압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됐고 이제는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가 돼버렸지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소위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다른 교사한테까지 일반화시키면서 체벌권을 뺏어버린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좋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통제가 안 되는? 봐봐,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지금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나? 학교폭력? 그래. 안 줄어들었지? 옛날 그러면은 학생 인권이 나오기 전에도 학교폭력은 계속 있었어. 그게 선생님이 저지른 폭력이 맞나? 아이들끼리. 대부분 학교폭력은 학생끼리 일어나는 거야. 지금도 학교폭력은 학생이 주로 일으키는 거고 학생끼리. 학생 대 학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의 그 인권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이걸 중재해서 교권을 어떤 강한 체벌을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권한을 뺏어버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학생끼리의 폭력을 중재할 만한 교사의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학생끼리의 폭력을 중재할 만한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건 권한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아빠가 항상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단순히 그 선생님의 어떤 훈육권을 뺏은 거에선 더 큰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선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었단 말이야. 왜곡된 인식? 선생들이 잘못됐다. 학생들을 탄압하는 나쁜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이 씌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봐. 그지. 우습게 본단 말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서로 학생을 폭력이 일어났어. 선생님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 싸움 말리다가 그랬 때문에 누가 팔을 잡았는데 오히려 아동 학대로 이걸로 신고당하고 이런 반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치. 그럼 아빠가 체벌 찬성론자처럼 막 붙일까봐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게. 학생들 대다수는 체벌이 필요하지 않아. 충분히 엄하게 꾸짖고 어떤 훈육을 한다고 봐. 문제는 분명히 우리나라 학교에 체벌로도 통제되지 않는 폭력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 체벌 그 이상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통제해야 될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야. 이거에 대한 문제는 논의가 없이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권한이 교사에게 박탈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아니에요. 맡겨서 학생부 기재하고 이렇게 다 돼요. 이거는 참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봐. 얘 행실이 그렇게 나쁘다라는 걸 그러면 여기다 충분히 적을 대학 수 가는데 있다. 부일이 있고 막 그러겠지. 그걸로 이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본 거지. 이게 그런 거거든. 그 정도의 폭력을 직성이 드러난 학생들은 이미 대학에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학생부에 올라가는 게 별 대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후회할지는 모를지언정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로 맞아. 통제가 안 돼.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한 학폭도 학교 안에서 처리 안 하고 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냥 이거는 뭐냐면 더더욱 선생님들을 무기력하게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그리고 선생님도 그래. 골치 아프니까 알았어. 또 이제 좀 한번 학부모들 찾아 교육청으로 할게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다 선을.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왜 참교육 같은 드라마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실제로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좀 과장되는 면이 있잖아. 굉장히. 그런데 아빠는 항상 이런 그 작품들을 돋보기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어떤 사회 현상들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실제로 이런 우리 학교 내에 어떤 소수의 폭력적인 학생들이나 이걸로 제어할 방법이 사실은 지금이 없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회 고정관념들, 보는 고정관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 몇 년 전인가 이런 캠페인이 나온 적이 있어. 사실 그 캠페인을 보고 아빠는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거든. 뭐냐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옆에서 누가 괴롭히는 그 친구들을 보면 하지 마세요 말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거 뭐 그냥 그런 캠페인 학생이 학생한테 하지만 너 그거 하지 마 서로 이런 운동을 하자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단 진짜로? 말이야. 그래? 지금도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몰입에서 나온 캠페인이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폭력이 일어난 단순한 구조조차 이해가 없는 낭만적인 캠페인이라거든. 폭력은 어떻게 일어나냐? 권력이 이렇게 그치. 서열이 정해지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서열이 정해진다기보다는 특히 학교 안의 폭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소수의 폭력적인 아이들이 4-5명이 뭉쳐. 이렇게 뭉친단 말이야. 세력을 형성한. 딱 세력도 아니야. 그래? 몇몇 요 정도 몰려다녀. 그치.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보자. 이거 5명이 뭉쳐다니는데 한 학급에 한 몇 명 정도 되지? 한 300명 되나? 지금? 지금 적지 않을까? 나 때는 좀 그러긴 했어. 근데 그러잖아. 300명이 5명을 통제할 수 있을까? 없어. 이거는 왜? 5명은 그래도 조직이야. 얘네들은 뭉쳐다녀. 근데 나머지는 조직은 없어. 이건 꼭 학교만 통용되는 폭력 법칙이 아니야. 조직 폭력비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수의 사람들은 얘네들을 동조하지 않지만 얘네가 위력을 행사하고 다니지. 개개별은 1대1은 무서워 얘네들이. 얘네들도 뭐냐면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 소위 말하는 왕따나 누굴 타겟을 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소위 말하면 이게 희생양 효과라고 그래. 그 무엇이냐면은 그 무리에 희생양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뜻이야. 그때는. 그게 있어. 폭력에 묵인하는 다수, 그리고 희생당하는 소수, 폭력을 행사하는 소수, 항상 이 구조거든. 지금은 왜 학교 문제가 뭐냐면 폭력을 하는 이 소수 학생들이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치. 얘네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지금 사회의 숙제란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너무 악랄한 방식도 있더라. 그렇지. 사실은 이 콘텐츠를 찍을 때 아빠는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은
이걸 근간에 깔려야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야지 교육의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아빠는 체벌 도입하자는 말 안 해. 질문하는 거야. 이 소수의 폭력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거지. 아름다운 훈육으로는 안 된다. 그건 인간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럼 아빠는 좀 더 커다란 게 얘기를 풀어가잖아. 이건 총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하면 교육의 철학의 부재와 인간의 이해의 부족이야. 교육이란 뭘까 하면 막 아름다운 말들이 많잖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조화되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하고 막 행복을 위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많잖아. 이거는 좀 수식 어떤 포장해 놓은 말이고 교육은 본질이 있어. 교육의 본질이. 인류가 교육을 왜 시키기 시작을 했을까? 지금 같은 식의 교육을. 지금 같은 식의 교육? 그러니 이렇게 물을게. 교육은 사실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야. 호랑이, 사자 이런 것도 다 새끼들을 교육을 시켜. 근데 교육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본능을 잘 발현시켜서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어. 그렇잖아. 동물 얘기를 하니까 딱 알겠다. 그렇지. 뭐냐 하면은 타고난 본능을 잘 발현시켜서 자연에 잘 생존하게 하는 게 동물들의 새끼 교육 방식이야. 치타가 태어났어. 빨리 해서 조금 지나면 사냥을 가리키지. 사냥은 굉장히 폭력성이 있어야 돼. 육식동물은 그걸 잘 발현시키게 하지. 잘 발현시키게 해. 침팬지 탁 새끼가 태어나서 엄마가 업고 다니면서 이 과일은 먹지 마. 저거 먹어. 저거 있을 때 피해. 저 표범이 나무 위에 올라오면 너 잽싸게 여기 나무로 뛰어 도망가. 이런 거 가리키지. 본능이 나무 타는 거나 어떻게 천적을 구별하는 거나 본능이 잘 발현되게. 그럼 어미가 호랑이 새끼한테 사나움을 가르쳐서 얘가 사나움냐고. 호랑이 새끼가. 약간 갖고 태어나잖아. 약간이 아니라 엄청 갖고 태어나. 폭력성을. 그렇지. 그거를 발현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의 교육은 어때? 인간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무슨 교육을 시켜? 남 때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먹을 것은 나눠 먹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동물의 교육은 본능에 충실한 발현에 있지만은 인간의 교육은 본능의 억제에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다. 이게 억제. 본능의 억제에 있어. 이건 이게 왜 가능하게 됐냐면 인간은 도구를 갖게 되고 거대한 집단화를 이루게 됐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자연의 천적이 없어졌어. 물론 1대1로 표범으로 싸우면 잡혀먹지만 그치. 자연에 지금 천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인간 공동체야. 그래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 이 되려면은 철저하게 본능이 억제돼야지. 아빠가 그랬지. 교육을 해서 사회 동물들의 그 어떤 폭력성이 교육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맹수로서의 그게 타고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야. 근데 왜 인간의 아이는 순수하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고 백지장 같이 태어난다고 하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맨날 근데 아빠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 같긴 한데. 폭력적인 아이도 다 타일로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맞아. 그리고 사실 또 조금 사주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도 폭력성이 다분히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 사주에도 폭력성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잘할 때 많이 다듬어 나가야 돼. 그런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런 본성들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폭력성은 괜히 생긴 게 아니야. 생존하려고 생긴 거야. 폭력성의 기원을 보면 로제 다둔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호모 비오랑스라는 말을 처음 쓰거든. 이게 뭐냐면 뭐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올런스야. 폭력적 인간이란 뜻이야. 이게. 그 이걸 쓰면서 한 말이 있어. 폭력이 왜 생겼냐 하면 생존 본능과 이기심이 합쳐진 결과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기심까지. 남이 먹을 걸 갖고 있어. 살살 달래서 이게 좋겠니? 아니면 자기가 힘이 있어. 그러면 그럼 이게 좋겠니? 이게 빠르고 하잖아. 인류의 역사도 그래. 강대국이 약소국을 달래서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대학살이 일어나거나 강제로 먹어. 이게 폭력의 본능이야. 집단이나 개인의 이런 폭력성이 있다는 거지. 호모로 시작하는 단어들 많잖아. 호모 사피엔스, 지적인 거, 호모 파베르, 뭐 도구의 인간, 호모 루덴스, 뭐 유의 인간, 막 이렇게 하잖아. 호모로 시작하는 이런 걸로 다 그 하나로 책 한 권을 다 쓸 수 있는 분야들이야.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라는 뜻이야. 이걸로 다 설명이 된다는 뜻이거든. 아까 근데 얘기를 했지. 교육의 본질은 그래서 인간 교육의 본질은 뭐냐? 인간 본능의 억제가 뿌리 깊은 목적이야. 이게 가장 깊은 목적이야. 그 중에서도 폭력성. 굉장히.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질 않아. 그래서 동물의 교육하고 인간의 교육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런 거라는 얘기야. 이건 통제. 그런데 인간의 폭력이 그럼 언제쯤 드러날까? 그러니까 언제 드러날까? 인간의 폭력성은 관리가 안 될 때, 더 얘기하면 통제가 안 될 때. 통제가 없어졌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되지. 통제하는 힘이 없다는 걸 인식했을 때. 다 폭력성은 다 똑같지는 않아. 분명히 인간의 맞아. 폭력성도 제각기 나와. 달라.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폭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겠지. 있지. 이런 폭력성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회에 폭력에 대한 통제하는 힘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폭력을 굳이 행사하지 않을 사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게 없을 때. 마리나라는 행위 예술가가 있었어. 70년대 일이야. 이탈리아에서 이런 행위 예술을 해. 이게 사실은 심리학 실험은 아닌데 행위 예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많이 그냥 인용이 돼서 꼭 심리학 실험처럼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행위 예술이었어. 이 여자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리듬 제로라는 그 실험을 해. 이렇게 이제 많은 관객들이 있잖아. 딱 여기다가 70가지 정도의 어떤 다양한 물품들을 나열을 해. 거긴 깃털도 있고 향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가시도 있고 바늘도 있고 심지어 권총도 갖다 놔. 장전된 권총도 칼도 넣고 수술용 메스도 넣고 쫙 뭔 컨셉인지 알지 쫙 갖다 놔. 그리고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앞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수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에 책임은 모두 제가 질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해. 그치. 예술이지, 행위 예술이지. 그래서 맨 처음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깃털 갖고 간접히고 장난도 치고 키스도 뽀뽀도 하고 가고 쓰다듬어 뭐 이래 이렇게 하고 가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그런 사람이 바늘로 찌르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옷도 찢어. 결국 이 행위 예술이 6시간 정도의 사람들이 안 되겠다면 말려. 왜 나중엔 권총들이 되는 사람도 나오고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 사람도 엄청난 부상을 당해. 그래가지고 언뜻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거든. 이건 뭐냐면은 그 여자가 얘기했던 건 좀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그치. 나한테 어떤 걸 해도 내가 책임지겠고 그렇지. 막 이런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술이 그 공연이 끝나고 그 여자가 이제 일어서서 실제로 움직이니까 좀 잔인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더라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어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해. 뭐냐면 심리학자가 평범한 대학생들을 죄수와 그 뭐냐면 간수로 나눠. 그래가지고 실제로 죄수 역할을 해서 감옥에 갖고 항상 그 다들 애들이 간수가 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간수가 점점 폭력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통제의 힘이 없는 순간 누구에게나 발현이 될 수 있는 본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학교에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지. 소수의 폭력을. 어떤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어떤 말로 타이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에서는 깨어나야 된다 이거지.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다른 선량한 학생들이 다치질 않는다라는 얘기야. 지금 소수의 폭력적인 아이들이 문제거든. 이게 이 문제라는 거지. 사실 이 어린아이의 무서움 같은 경우는 아까 심리학 실험이나 이런 걸 거친 이전에도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대표적인 게 윌리엄 골딩이 파리대왕을 쓴 파리대왕 알잖아. 알지. 그 이야기 줄거리 기억하나? 거기? 그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삶에서 고립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권력 부쟁과 같은 걸 얘기하잖아. 꼭 성인들이 싸우는 것 같아. 그지. 이게 무섭기까지 무서운 장면들이나 거기서 살인까지 일어나잖아. 일어나지. 근데 마지막 장면이 백미지. 막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반대파지. 그러니까 죽이라고 쫓아왔는데 그때 이제 바다 건너에서 어른들이 상륙을 하지. 어느 순간 애들이 울음을 터뜨린단 말이야. 어른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것은 이제 죽이려고 쫓아온 거거든. 근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얘네들이 전쟁놀이 했나 보다.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온 애들조차 울음을 터뜨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많이 사색을 하고 많이 깊이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 인간의 본성의 어떤 폭력적인 무서움을 알고 있거든. 이게 그래서 교육을 항상 얘기할 때 인간의 교육의 기본이 있어. 이건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삶의 태도, 어렸을 때 어떤 예절이나 규율은 반드시 어렸을 때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어. 엄하게. 교육은 어렸을 땐 엄하게, 머리가 컸을 때는 대화로. 왜? 어렸을 때는 사실은 미성숙한데 엄청나게 미성숙한 거거든. 그치. 이게. 어른이 미성숙한 거랑 아이가 미성숙한 거랑 정도 다르지. 이게 대화가 사실은 안 통해. 도덕적 가치나 이런 거 하면은 아직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생활의 규율이라서 몸에 배는 어떤 태도는 어렸을 때 정착을 해.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반대로 하려고 그래. 집에서, 가정에서나. 반대로 해. 왜? 어렸을 때는 오냐오냐, 자존감, 오냐오냐. 죽이지 말고. 오냐오냐 막 해. 근데 커서 사고를 치거나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예의를 세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게. 그 반대가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돼. 어렸을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야. 옛날에 유명한 책 제목 있지.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 이 가치. 단순해. 아까 얘기했잖아. 나눠 먹어라. 남 때리지 말아라. 막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하잖아.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춘기가 접어들 땐 때리지 마라. 대화로 해라, 그때는. 이게. 근데 반대다. 지금. 폭력성은 어렸을 때 잡아줘야 된다. 엄마 아빠들 특히 요즘에 많이 이런 거 하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금도 사실 카페나 식당에서 너무 자주 봐. 어른들은 막 얘기하고 아이들은 완전히 동영상 시청하고. 그렇지. 동영상 시청하고 계속 봐. 그래가지 이런 거는 알겠지만은 아이가 중독적 뇌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쉬워.
사실 맞아. 그런 폭력성이 증가해. 굉장히.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다. 이런 아이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좀 무섭다. 이런 거, 이거를 아이들의 이런 어떤 행동을 그냥 가볍게 봐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이제 봐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딱 질문은 하나야. 지금 아이들의 폭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소수의 소수의 아이들의 폭력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야? 총체적인 진짜 난국이야.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그래서 항상 이런 총체적인 난국인데 정치,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하게 봐. 맞아. 그래서 한쪽을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자꾸 임시방편 같은 그런 그렇지. 해결책만 내놓잖아. 입에 이 진리를 몰라. 두 가지의 진리를. 두 축이 있는 거야. 학교는 두 축이 있는 거야.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그 학교를 유지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이야.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옳고 뭐냐면 치우쳐서는 안 돼. 둘 중에 하나로.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다. 학생들을 위한 곳도 아니고 교사들이 어떤 학교를 지키는 어떤 그 권한정화자도 없다. 다 뺏어버렸다. 진짜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거지. 지금 소수의 폭력 도저히 체벌로도 폭력 통제 안 되는 이 학생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앞으로 고민할 것들이 정말 많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빠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 학생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탄압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거야. 그런데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의 권위는 관습적인 권위야. 조직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온 권위가 아니야. 이 관습적 권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 그치.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딱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부모도 자연스럽게 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을 맡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지. 이걸 왜 관습적인 권위라고 하기도 더 근본적이야. 어떤 면에서 그건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관습적인 거냐? 근데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사실은. 선생님한테 당연히 권위를 주지. 신뢰도 그치. 주고. 그래서 얻어진 권위거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인간사회에서 선의가 바탕이 된 어떤 권위였었단 말이야. 근데 몇몇 나쁜 선생님들이 그거를 악용한 그런 것도 거구나. 있었고 학생 인권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씀으로 해서 선의로 선생님한테 부여된 권위마저도 무시가 돼버렸다는 얘기지. 지금 뭔지 알겠어. 이게 한 번도 선생님들은 일부러 탄압한 적이 없는데 이게 분명히 과한 교사들이 있었어.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너무 폭력이 심해가지고 신체적인 상해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었어. 이건 범죄 행위야. 이거는 따로 떼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라는 교단 전체가 인권 탄압 집단으로 변질이 돼버려서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 아까 수영이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냐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민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신뢰를 가지고 그 교권을
사실 돌려줘야 되는 어떤 그 권위를 이런 방향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야. 이게 그리고 사실 내가 아까 어디서부터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은 진짜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교육 철학에 대해서 다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부분부터 사실 시작이겠지. 진짜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 아빠가 한 얘기는 그거잖아. 수정이도 알겠지만 지금 너무 학교가 저쪽으로 기울어졌거든. 맞아. 이제는 좀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아빠도 좀 그쪽 교권을 위주로 또 얘기를 한 그렇지. 거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교권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맞아. 맞아. 어쩔 수 그래서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해보는 걸로 하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은 제가 또 가지고 와서 아빠랑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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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에피소드이긴 한데 그 엄마가 되게 애를 감싸고 도는 그 초등학교 학생, 물론 걔는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긴 한데 엄마들의 그런 태도들 있잖아. 그렇지. 뭔가 자존감 때문에.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지니까 통제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 자존감을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누굴까? 부모님? 부모님이야. 양육할 때부터. 아빠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지. 그 아빠가 옛날에 쓴 글에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전문적인 양육자, 교육자를 만나기까지 꽤 오래 걸리지.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은 한 유치원, 초등학교 될 때까지 이렇게 그때까지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최소한 6, 7년이 지나지. 그치. 태어나서. 그치.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교육에 무자격자한테 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자격이 있는, 그치. 부모님은 부모님은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실 아빠는 이런 얘기를 아빠 한 적 있었지. 부모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이들이 이 생각을 안 해봤냐 이거지. 전문적인 교육자를 만날 때까지 이미 많이 영혼이 닫혀서는 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예.